출생아 수는 이 기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혼인율은 반토막 났습니다. 청년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향후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40년에 인구 5천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기를 안 낳는다 하는데 사실 출산율보다는 결혼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최근 아주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산후조리원 가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예약이 엄청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기 동안 미루었던 혼인과 출산이 지금 재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그 노력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출산 시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봅니다. 올해 38살의 김아영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딸 은하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후 5개월인 은하, 아영 씨는 딸을 마주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저도 뭐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결혼도 그래서 또 늦었고 뭐 아이 생각이 있었으면 결혼을 빨리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가지고 핑크족으로 남편이랑 둘이서만 살아도 너무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또 신혼 초에는 너무 행복했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있는 게 전문직 여성으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자신의 위치에 만족했던 아영 씨.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게 되고 좀 안정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아이를 안 낳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여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임신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되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기 전에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아이를 한번 낳아보는 게 어떨까. 지금이야 금쪽 같은 예쁜 딸을 낳았지만 사실 아영 씨는 자녀 계획을 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컸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움 없이 혼자서 다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실제로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1위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제적 불안정,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순이었는데요. 경력 단절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아영 씨. 지난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아영 씨는 엄마가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임신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애들이 예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배 안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나와서 키워보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예 그냥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진짜 지나가는 애기만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기 안 낳는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적극 권장해요. 애기 있어야 된다고. 너무 삶이 바뀐다고. 아이가 주는 행복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출산율 저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쇼크가 현실화했는데요.
0.7명대 출산율은 OECD 회원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저출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됐을 때 정도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여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이 그만큼 가족을 꾸리고 생애 과정을 이행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생아 수가 13개월째 늘어나면서 합계 출산율도 0.8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출산율이 작년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둘째 아이 출산 비중도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5년 1.24명에서 매년 하락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5년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 데 이어서 2026년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그렇다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경기도의 한 육아용품점. 이곳에서는 출산용품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육아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증가한 만큼 출산용품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작년 여름 지나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직객 수도 많아지고요. 문의도 그때만 좀 그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한 부부. 감사하게도 일찍 아이가 찾아와 주었는데요. 급하게 출산을 준비하면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했던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좀 병원이나 이런 산후조리원 가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예약이 엄청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아이 하나 낳아 기르는데 힘든 사회가 된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를 안 낳는다 하는데 저도 애가 둘이고 여기 동생도 애가 있고 뭐 예전처럼 막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낳진 않지만 한 명에서 두 명은 낳지 않나. 사실 출산율보다는 결혼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결혼하면 다 아기를 낳더라고. 출산율이 증가한 데는 혼인율과 정말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선 2022년 19만 1,69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혼인 건수가 2023년에 19만 3,657건 증가로 전환한 뒤에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기 동안 미루었던 혼인과 출산이 지금 재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긴 기간이 아니라 2023년도에 출산이 확 꺼지는데 그거를 복구하고 있는 게 2024년, 2025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신호는 청년들의 전체 연령에서 혼인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결혼을 좀 더 하는 거를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런 게 미뤘던 혼인 말고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혼인 건수가 늘어나자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영세반 친구들이에요. 24년도, 25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을 영세로 보거든요. 만 2년 동안을.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간식 먹고 있습니다. 짜자잔! 와! 간식을 다 먹었네요. 네. 이곳 어린이집에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출산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기자는 없는 건 기본이고 저희 원도 정원이 많이 줄어서 정원도 줄이고 또 교실도 하나가 비어있던 그런 상태가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갔었어요.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정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영세들이 되기가 확실히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영세반을 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주변 어딘가에 다 갔겠죠. 그렇지만 대기자 그만큼 있더라고요. 예, 그게 수치로 보여지더라고요. 주로 이곳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았는데요. 여성의 경우 출산 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경력 단절.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출산을 끝내고 나서 육아휴직을 받는 직업이 되게 많을 걸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직업군이 그렇게 보장받지 못한 직업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진급도 그렇고.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혼 여성 740만 명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결혼 24.2%, 임신 출산이 22.1%로 뒤를 이었으며 가족 돌봄도 5.1%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들, 그 부담감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생후 14개월 이란성 쌍둥이 재하와 서하입니다. 쌍둥이 엄마 임채은 씨, 채은 씨는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중입니다. 채은 씨의 남편이자 쌍둥이 아빠 윤상윤 씨입니다. 상윤 씨는 채윤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2명의 자녀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는데요. 회사에서도 되게 동기들에 비해서 되게 결혼을 일찍 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다들 물어봐요. 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하냐. 사실 애를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와이프 만나면서 결혼을 일찍 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싶어서 한 것도 있었죠. 하면 이렇게. 그렇다면 아내 채윤 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이제 뭐 무조건 늦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선배분들이 많았거든요. 결혼 무조건 늦게 하라고. 많았죠. 네. 이제는 쌍둥이의 부모가 된 부부. 두 사람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처럼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애들 밥이나 뭐 이런 집안일 같은 것들을 해주면은 와이프가 이제 주로 애들을 봐주거나 이제 놀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저희 집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쌍방으로 되니까 서로 이제 합이 맞춰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서로 이제 육아휴직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 윤상윤 씨는 현재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내와 함께 육아휴직 중인데요. 사실 승진에 영향이 없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 영향이 있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보다 그 가정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입니다. 그중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 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겁니다. 일가정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2025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육아휴직 급여를 한 기존에 24년도까지만 해도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그거를 100만 원 단가를 올려가지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크게 늘렸고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윤상윤 씨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상 이제 회사에서 실제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챌린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동료한테도 말 꺼내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은 이 일에 대한 공백은 이제 자연스럽게 동료들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정말 착착 들어맞지 않으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육아휴직. 부부와 아이들 모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애기들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 곁에서 보고,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막 아빠 거리면서 이제 저를 찾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엄청 성취감이나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육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미세하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감소로 돌아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지표로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최소 2년, 3년 동안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혼인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구조는 안 변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쓴 돈이 어마무시하다, 엄청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출산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재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식이 함께 따라와 줘야지 성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출산 시대에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육아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육아 종합지원센터인데요. 친구들 안녕. 네, 선생님 들어갈게요. 이곳에서는 바쁜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제 보육실은 1대3입니다. 그리고 1대3에 보조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두 분이 운영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2명이 있으니까 1대1이긴 하지만 1대3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사용하는 시간은 부모님들마다 다르세요. 2시간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1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4시간, 5시간 자유롭지만 한 달에 6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좀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당 비용은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이용을 했어요. 한 50시간 정도? 일주일에 50시간? 네. 전업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급한 일정이나 아니면 뭐 병원을 가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유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아빠 육아 학교 등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바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입니다. 주세요? 좀 주실까요? 예. 모바일 사장으로 열어주세요. 전원 버튼은 지금 보시면 여기 한글하고 영어 버전이 있어요. 네. 보시면 기차가 일단 이쪽으로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눌러서 돌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영유아의 놀이 욕구와 연령별 발달 과정에 맞는 장난감부터 육아용품 등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세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아이가 일단 샀을 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미리 좀 체험해보고 마음에 들면 또 직접 구매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500점 이상이 대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료인 회원들이 많으세요. 다자녀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육아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 돌봄, 교육 그 문제가 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든 지방정부든 우리 그 가정 문제로 그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모들의 돌봄 공백 시간을 공공에서 책임져주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고 지방정부의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는 이제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 0.85.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인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뭐 살라고? 이번에는 동굴에 포도맛 만들어서 포도 까만 게 신기해. 막 동글동글한 게 신기해. 응, 신기해.